뭐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4학년이 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아픈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컨디션 조절이라는 게 맘대로 안 되는 건 알지만 아프면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좀 잘 챙겨 먹어. 내가 보기엔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잘 챙겨 먹어요. 자, 98번 보죠. 길이가 같은 길이가 각각 10 A, B인 3분 A, B, C, D 세면으로 하는 예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 즉 외접원이죠. 3 루트 5야. 그럼 요 값이 이거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럴 때 A 곱하기 B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 이런 삼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A고, 자, 반지름이 3 루트 5입니다. 자, 근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코사인 C가 3분의 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뭐가? 여기 위에가 이걸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때 나중에 딴방 가서 하나 가져올게. 자, 근데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여기 또 10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자, 봐봐요. 코사인 C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자, 요각이 C야. 그지? 근데 이거에 대변이 나와 있지? 근데 뭐가 나와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면 사인 C는 얼마입니까? 2R분의, 그죠? 6 루트 5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15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아닌데? 잠깐만. 내 계산을 잘못한 거지? 3분의 루트 5, 루트 5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죠. 얼마야? 3분의 2인가요?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을게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요게 여기 들어가고 얘가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얘를 3분의 2야. 근데 얘가 넘어왔어. 그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에 A, B가 되죠. 이게 0이죠. 됐어요? 뭐가 보여? 완전제곱식이 보이죠. 따라서 A랑 B랑 같습니다.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내는 게 뭐야? A랑 B의 값이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되죠. 100은 A제곱에다가 여기도 A제곱 하시고 얘가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A제곱이 되죠. 됩니까? 그럼 여기가 3분의 2의 A제곱이 100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이 15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AB잖아. A 곱하기 B를 구하는 건데 이게 A제곱이니까
150. 이렇게 결정해. 그래서 얘를 괜히 준 건 아니다. 1101번으로 가겠습니다. 255페이지예요. 목이 안 풀리네. 자, 그림과 같이, 이게 이제, 긴 게 6이고, AC가 2고, 각, A가 60도죠. 그러니까 외접하는 두 원의 각각을 5원이랑 5투라고 했습니다. AB의 중심이 있는 서로 외접하는 두 원입니다. 그래서 AC는 이쪽에, B는 이쪽에, 이렇게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R1이랑 R2라고 하면 이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여기서 얘네 둘을 조금 더 작아야 되나? 자, 그러면 여기가 R1, R2, R2. 그럼 우리는 이제 2의 R1, R2가 6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괜찮아요? 근데 잘못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건 직각이어야지만 되는 거고 얘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우선 요 길이부터 구합시다. 왜냐하면 여기가 6이고 여기 2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할까요? A. 조금만 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구할 수 있죠. 왜? 얘랑 마주보는 얘랑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A제곱은 4에다가 36 마이너스 2에 6하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야? 12를 빼니까 2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2루트 7입니다. 얘가 2루트 7이에요. 그러면 이 R은 어떻게 해요? 2루트 7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를 하시면 되죠. 괜찮나요? 그래서 R이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21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요거야 뭐 어렵지 않게 구한 거고요. 나 또 뭐 계산 잘못했지. 잠깐만요. 뭐 계산 잘못한 거야? 맞는데? 2분의 루트 3? 아니 맞는데? 나 뭐 계산 잘못한 거야? 응? 여기 잘못한 거야? 내가 지금 계산을 잘못한 거지? 이거죠? 그렇죠? 이게 맞죠? 그래서 R이 분의 루트 3이면 3분의 2 루트 2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건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질문이 요거잖아요. 3의 R의 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R1의 제곱에 R2의 제곱을 이걸 구해야 돼요. 저것만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봐요.
나왔네? 자, 여기서 이렇게 자르시면 요글이랑 요글이랑 되게 같죠? 여기 3분의 파이네요. 여기 3분의 파이네요. 그러니까 얘 뭐예요? 2죠? 얘도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얘 1이겠다, 그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끝.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번으로 갑시다. 목이 안 풀리냐. 자, 그림과 같이 AB를 지름을 하는 원위의 점 C에 대해서 BC가 12루트이고요. 코사인 CAB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를 5대 4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할 때 삼각형 CA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B가 지름이에요. AB. 지름을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고,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CAD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부르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AB를 5대 4로 내분하는 점. 이 정도. 여기가 5K, 여기가 4K.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이었을 때의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요. 근데 지금 BC의 길이가 얘가 12루트입니다. 자, 사인 세타가 요거면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사인 세타가 3분의 2 루트이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2R을 구할 수가 있죠. 자, 2R은 뭡니까? 네, 사인 세타분의 12 루트 2. 그래서 3분의 2 루트 2분의 12 루트 2. 나누면 6이라서 18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0일 거고 여기가 8이겠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삼각형에 대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근데 저걸 구하려면 내가 봐봐, 이 길이는 알았거든. 근데 나머지 길이는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쵸?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자, 그럼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저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 없어요?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D는 중심이 아니죠. 그렇죠? D는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은 요 길이부터 구합시다. 요 길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봐봐. 내가 지금 요 각을 알지. 그다음에 요 길이를 알고 요 길이를 알지.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요 길이를 잠깐 B라고 볼까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거 제곱 288은 B의 제곱 플러스 요게 18이니까 18의 제곱 마이너스 2에 B에 18하고 코사인 세타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세요? 계산이 좀 더럽겠구나. B의 제곱에 얘를 나누면 6일 거고 마이너스 12B가 되고요. 8의 제곱이 얼마였더라? 외웠었는데
324에서 288을 뺍시다. 그럼 얼마예요? 36인가요? 여기가 36은 0이 됩니다. 따라서 B가 정확하게 딱 6이 나오네요. 여기가 6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구하셔야 되죠.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거 노란 삼각형이에요. 왜? 내가 이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요 길이 그래서 P라고 하죠. 어쩔 수 없어.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들이야. 이런 것들은. 자, 그럼 P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또 쓰는 겁니다. 36에다가, 플러스 100에다가, 마이너스 2에, 6에, 10에, 3분의 1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저걸 알아야 사인 법칙을 써서 저 조그만한 삼각형의 반지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36에서 40을 뺄까요? 네, 96이 나옵니다. 맞죠? 네. 그러면 P는 96이면 4루트 6인가요?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여기가 4루트. 자, 사인 세타 구해놨죠? 그러면 저기 있는 반지름을 우리가 요거의 반지름을 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R은 네, 사인 세타분의 3분의 2 루트 2분의 4 루트 6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네, 이게 3 루트 3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맞나? 6 루트 3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네, 3 루트 3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넓이가 얼마냐면 이렇게 아니다. 27파이가 되죠.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파이분의 S니까 27이 답이겠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요게 좀 어려울 거예요. 원이 두 개 겹쳐 있어서. 지금 4번처럼 계속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구하고, 또 넣고, 또 구해서, 또 구하는 형태. 이런 것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BC가 7분의 36 루트 7이고, 사인 BAC가 7분의 2 루트 7입니다. ACB의 각이 3분의 8일 때,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 AO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중심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A랑 A-O가 A5-가 5루트 3일 때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이거는 그림이 되게 어려워요. 자, 일단 그려봅시다. 지금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외접원이라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큰데? 뭐 아무튼 이 정도. 근데 여기 중심이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5 다시. 여기가 5. 됐죠? 자, BC 길이가 요게 7분의 36 루트 7이고요. 그 다음에 BAC가 있는데, BAC.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그 다음에 CACB면 여기죠.
여기가 3분의 파이. 되실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A랑 5-가 5루트 3, 이거 6일이가 여기 반지름이 5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요렇게. 자, 여기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가 7분의 2루트 7이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요. 요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BC가 여기에 큰 하얀색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요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R은 사인 세타분의 7분의 36루트 7이라서 요게 7분의 18이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R이 9죠? 이렇게 나와요. 요게 9입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기 지금 지름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서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여기 요 삼각형이 이건 요 파란색 원에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에요.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다시 보시면 요게 9죠. 저것도 반지름이니까. D까지는 반지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또 막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잘 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봐봐. 여기 A에서부터 D까지의 호가 있는데 요게 원주각이고요. 여긴 중심각이죠. 그러면 요 각이 3분의 2파이가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버려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버려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건데 그럼 다시 쓰면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도 3분의 파이. 2배니까. 그럼 생각해봐. 얘가 5루트 3이야. 그치? 맞아?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다시. 여기가 얼마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가 2분의 5루트 3이야. 맞지? 괜찮아? 근데 여기다 2배 한 거잖아. 이 삼각형만 생각하세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고. 네. 여기다가 루트 3배 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2분의 15가 나와요. 그럼 원래 이게 2개 있으니까 이게 15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6이겠지. 여기 6이겠지. 이렇게. 되셨나요?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잘 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자를게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자를 거야. 그래서 빨간색을 선생님이 가지고 나올게요. 빨간색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O야. 여기가 5-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지금 수선을 이렇게 내렸거든. 이렇게. 맞아요? 아, 이게 9야. 그 다음에 얘가 5루트 3이거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3분의 파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얘가 2분의 15야.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겠지? 이렇게. 돼요? 왜냐면 9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난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거 구할 거야. 이거 구할 거야. 괜찮으세요? 그런데 봐봐. 요각이 뭐야? 요각이 6분의 파이야. 왜냐면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직각이거든. 돼요?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내가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는데
요 각을 알면 이거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이걸 x라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x제곱은 81에다가 제곱하면 75에다가 빼기 2에 9에 5 루트 3하고 코사인이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156에서 요거 나누고 3이니까 15 곱하기 9를 하시면 135 뺄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21이 나오죠. 그래서 x는 루트 2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답이 1번이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렵죠? 그림 안에서 그림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림 안에서 그림 찾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8번으로 갑시다. 우리가 풀게 된 8번이랑 10번도 다 유명한 겁니다. 전부 다 유명한 거. 8번 볼게요. 자, 얘는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점 A에서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CE가 AB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합니다. 코사인 각 AFC에 대해서 값이 10분의 루트 10일 때 이 C의 길이가 10이고 삼각형 CDE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이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평사의 길이를 주지는 않았어요. 평사의 길이를 안 준 겁니다. 좀 더 누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데 그림이. 다시 그릴게요. 자, 표시를 해보죠. 코사인 AFC 여기요. 요 값이 세트하면 이것도 살짝 윤곽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자,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C의 길이가 10입니다. 여기가 10. 그 다음에 CDE, 요거요. CDE의 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 녀석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라면 5겠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변의 길이랑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길이만 주고 평행사변형이다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각을 좀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가 저거면 일단 사인 알파, 사인 세타를 구할 거야. 사인 세타는 10분의 3루트 10이죠. 근데 지금 여기 주어진 길이가 뭐 거의 아무것도 없거든요. 계산이 됐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직각이다. 마주보고 엥? 그러네. 진짜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네요. 수선의 발이다.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답은 자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시면 요각이랑 요각이 같죠. 여기도 세타죠. 두기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각이 하나 더 필요한데. 길이는 또 하나밖에 없고. 잠깐만요. 어떻게 했더라? 각이 하나 더 필요해요. 뭘 잡을까? 필요한 건 적어냈어. 어떻게 합시다. 지금 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요 외접원의 반지름 유조석에서 요 삼각형에서 여기를 하나 잡죠. 알파가. 그러면 요 알파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마주보는 길이가 10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인 알파분의 12 5루트예요.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가 되니까 알파 값이 바로 나오죠. 네, 여기 4분의 파입니다. 여기 4분의 파. 네.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 왜냐면 이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d 여기 됩니다. 다시 오늘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 삼각형의 외접원 이렇게 외접원이 있으면 요게 외접하고 있으니까 요게 반지름 요게서 요거 본 거 요게서 요거 본 거까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니까 요게 루트 10분의 3이라고 쓸게요. 3분의 b 근데 어떻게 루트가 나왔어? 대체 루트가 나오네요. 시금치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분의 3 루트 10을 넣고 그럼 d2의 길이가 곱하면 6 루트 5가 됐죠. 여기가 6 루트 5. 제 7값 네.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 다음부터가 어렵습니다. 자, 잘 보시면 저기가 4분의 파이면 여기도 4분의 파이죠. 여기가 4분의 파이면 여기도 4분의 파이. 이 점을 쓸 수도 없고 참고합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알았고 그 다음에 저 위쪽의 길이를 좀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하나 10이고 이거
아까처럼 또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길이를 알죠? 이 길이를 구합시다. 이 길이를 잠깐 x라고 볼게요. 그러면 요각이 4분의 파이니까 요걸로 가서 상관은 없는데 뭐 이거 하시죠. 10의 제곱. 자, x제곱에다가 180 빼기 2에 x하고 6 넣고 하고 2분의 90 나오면 x제곱에다가 여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루트 10의 x 그리고 플러스 80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분해공식 써야죠. 뭐 루트 10과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x는 이렇게 그렇게 나온다고 3 루트 10에서 얼마 루트 400과 제곱하면 10 이렇게 되죠. 맞죠? 80을 뺐더니 90에서 그러면은 길이가 되는 거니까 빼는 게 맞겠죠. 10보다는 짧아 보이거든요. 얘가 더하시면 4 루트 10이 되니까 x가 2 루트 11이 잠깐만 작은 게 낫지. 4 루트 10 4 루트 10 2 루트 10 2 루트 10이 맞아요. 4 루트 10이면 10보다 길으니까 뭐 거기 그 얘기가 없긴 하지만 그럼 여기도 2 루트 10이 되실까요? 각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지금 각을 또 하나 더 구합시다. 저걸 집어넣으시면 세타 값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해서 또 구하느냐. 자, 이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아닌데 각을 하나 더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각을 이렇게 보셔야겠네. 잠깐만요. 대각선만 보면 되는데. 그럼 끝나면 되죠. 됐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인데 여기가 4분의 8이면 네, 여기도 4분의 8. 4구하고 그럼 여기가 누구면 여기가 2 루트가 되고 여기도 2 루트가 되고 그냥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럴 때 삼각형 AFE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AFE가 눈넓이 그러면 저기 각이 하나 나와 있고 뭐 이 길이를 구하든지 이 길이를 구하면 되거든요.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저기 있는 것만 볼게요. A구야, B구야, F, E구야. 여기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는데 이게 직각이고 이게 2 루트 10 2 루트 여기가 F입니다. 여기가 세타일 때 결정해서 있고요. 여기가 4분의 8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 그럴까요?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6이 요거를 P라고 하죠. P.
사인 세타 값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P는 10분의 3 10에 2 곱하시고 2분의 9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는 지우시고 여기는 이쪽에 이렇게 지워지면 이게 3분의 10이 됩니다. 여기가 3분의 10. 그러면 B인가를 구했으면 또 구해야 되네. 하나 다 구해야 되네요. 내가 잘못 구한 거야. 방법이 없나요? 결국엔 이게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저 길이를 알아야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를 Q라고 합시다. 진짜 무한지옥이고. 그러면 P의 제곱 9분의 10은 9분의 10. 잠깐만, 진짜 이렇게 구한다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너무 못하다. 아니면 내가 뭐 돌아가고 있는 거야. X가 지금은 이렇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미친부터 누가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 이거 해봅시다. 너무 어려워요. 자, 봅시다. 뭐냐면, 네.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라는 거,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라는 거, 닮음이죠. 맞아요? 다시. 봐봐.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거 노란 삼각형. 닮음이. 왜냐하면, 여기가 파이만 세타, 파이만 세타,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목표이 얘랑 말이에요. 이렇게. 1대 4죠. 그리고 6길이가, 요게 아까 2부터 10이었으니까, 1대 3이면, 요걸 3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가 3분의 2, 1대 3. 그럼 끝났죠. 저 위에 삼각형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그랬던 게, 자, 이렇게 되면 얘가 2부터 오고요. 요게 3분의 2부터 10이 돼요. 아니, 거꾸로 썼다. 미안해. 여기가 3분의 2부터 10. 여기는 3분의 4부터 10. 빼야 돼. 길이를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4분의 8. 이렇게 되죠. 따라 넓이는 이렇게 2 그리고 3분의 4부터 10. 하고, 네, 사인 4분의 8. 미안해. 잘못 들어가는 거야. 중간에 발물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계속 코사인옵시랑 사인옵시만 생각하다가 너무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 삼각형에서 주어진 거에서 일단 이 길이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보여야 되고 이건 나와. 그래서 여기서 각을 구한 다음에 이 길이까지 구한 다음에 이
요거랑 요거랑 닮은 것만 확인하시면 요게 이제 3분의 1짜리니까 6mm가 부딪히고 요게 보라색이 직각이 있는 상태에서 되는 걸 확인하시면 B가 나오거든요. 많이 어렵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주어진 게 너무 적어서 그래요. 주어진 게 너무 적다 보니까 찾아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1110번도 비슷해요. 해보죠. 1110번이랑 1111번이 비슷한데 1110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이게 잘 그려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와 같이 중심이 5, 반지름이 6이고 중심의 크기가 90도 6제곱이 있는데 AB 위에 있는 점 C를 잡아서 AC의 길이가 4루트가 되는 겁니다. AC가 4루트.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OA의 평행한 직선과 C를 지나고 AC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각상태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근데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지름이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지름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AD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 조기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확인할 게 뭐냐면 이거 하나만 더 보세요. 맨 처음에 여기 A요 B의 부채꼴 있잖아요. 얘랑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반대쪽에 단원을 사분을 하나 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딱 직각이거든요. 요렇게가 또 직각. 잠깐만요. 직각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시 그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직각이에요, 지금. 여기가 직각이에요. 이건 노란색을 그냥 선생님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적을게요. 그럼 얘랑 지금 평행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었을 때, 원래 처음에 준 4분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이죠. 여기가 10. 노란색.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이걸 할 거야. 여기 안에 요 빨간 삼각형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에서 여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잘 봐. 여기가 4루트 있잖아. 요 AC가. 그러면 자 다시 요 큰 원 있죠. 큰 원. 큰 원에 이 노란색의 삼각형이 내접한 거죠. 여기 세타가 있으면 사인 세타가 12분의 4루트 2거든요. 여기 3분의 루트 2거든요.
괜찮으세요? 다시. 내가 이번 다시 크게 그린 거야. 그래서 요게 지음이면 확실하잖아. 요게 4분원이니까. 하나를 더 붙인 거야, 이쪽에다가. 그런 다음에 요걸 이었어.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직각은 아니야. 여기 하얀색, 여기. E, C, D가 직각인 거지. 여기 그냥 이쪽으로 내린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은 거야, 사인 세타라고. 사인 세타를 구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봐. 요각이 뭐가 돼요? 여기가 세타야. 큰 원에 삼각형이 아니라 이번엔 사각형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사각형. 그러면 여기 빨간색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 빨간색 선생님이 일단 가져가고 지금 봐봐. 약간 과장돼서 그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A인데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구하는 게 이 녀석이야. 그리고 요게 4루트이야. 그럼 난 이것만 보면 돼. 뭐만? C, D만 구하면 돼. 괜찮으세요? 다시. 그러니까 요 길이만 알면 돼. CD만, CD만. CD만 구하면 돼. 됐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 녀석의 외접원의 반지름, 즉 파란색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30이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6루트입니다. 그치? 그럼 잘 봐. 여기를 내가 만약에 X라고 보면, 아니, 이것도 P라고 보면, 요, 그냥 원래 하얀색 삼각형. 하얀색 삼각형에서 여기 직각이면 얘가 6루트이면 여기가 바로 나와. 왜? 사인스토 구했어. 얘가 뭐라고? 얘가 6루트 2분의 P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P가 4예요. 여기가 4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 했어요. 나 여기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아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7이거든요. 그렇죠? 코사인 법칙 하면 됩니다. 요거 제곱이면 32. x제곱에다가 16에다가 102에 x에 4하고 코사인 파이만 세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이 들어간다. 조심하세요. x제곱에다가 이쪽 계산이 들었네.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8 x 마이너스 16이 0. 진짜요? 저게 저렇게 나올 맞군요. 그렇죠. 3분의 4라서 이렇게 쓸게요. 3의 x제곱에 플러스 4의 7x 빼기 48은 그냥 공식을 씁시다. 마이너스 2 루트 7 얼마 루트 28에서 플러스 얼마야? 144 이렇게 되고요. 맞아? 172 4로 하면 아니 이상한데? 뭐 하는 거야? 맞구나? AB끼리 구하는 거야? 잠깐만, 내가 그 사람 잘못한 거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반의 제곱 맞고 그러면 맞는데? 어디 잘못해서 아, 3을 안 넣었구나. 내 얘기는 얘가 나눠 떨어져야 되거든.
아니지. 16이 맞지 않아? 그치? 그게 나오는 게 맞는데. 난 왜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 내일 너무 계산 잘못했네. 코사인 값이 틀려. 소금도 수치 맞잖아. 하이만 할것 같아. 어디가 틀린 거야? 3번에 8. 3번에 4번 7. 3번에 9. 에이씨. 16이 나와야 되는데? 나뭘 잘못했는데? 어? 많이 틀렸네. 왜지? 어째 되지? 왜, 왜 8이지? 아, 여기가 있었구나. 이런. 그래서 틀린 거구나. 그러면 여기가 되는 16, 12, 116까지. 여기가 6이 계산을 자꾸 뒤로. 그래서 이거 나옵니다. 얼마냐면, 길일 테니까. 3분의 16 빼기 3분의 4. 중간 계산. 여기서 PQ의 절대값 계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줘.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자, 389번 보죠. 일단 풀어놓은 거는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앞에 부분도 혹시 더 풀다가 질문이 나오시면 한 번 더 합시다. 작년에 모의고사랑 이제 보면, 한동안 원래 지수로감세 그래프 문제가 나오다가 한동안 잠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라는 게 아예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하드코어가 나오진 않았어요. 한동안. 보통 하드코어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수열에서의, 그러니까 수강 같은 경우는 수열에서의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노가다, 규칙 찾아서 계산하는 거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학함수에서 그래프를 사용해서 문제 푸는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 나오고 요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4점짜리가 한 4, 5개다라고 하면 보통 수투에서 2, 3개 나오고 수학에서 2, 3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2, 3개가 지수로가 함수에서 살짝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작년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에는까지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작년에 하반기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때부터 어려운 것들이. 그러면 이제 올해도 모의고사를 봐봐야지 알거든요. 지수로가 함수 문제가 하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그 단답형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 21 이런 문제.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안 나오다가 갑자기 뒤에 출몰. 아니면 약간 쉽게 3점짜리나 아니면 쉬운 4점짜리 문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9월에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러면서 그 수영 문제가 사라졌어요. 노가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쉬워졌어요. 그리고 그 수능에도 그 노가다 문제가 뭐 거의 그냥 규칙만 찾는 형태로만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이 될지 좀 몰라요. 올해는 나와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수특이 나와요. 27일인가? 그때 아마 수원이랑 수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미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있다 나오는 거.
27일날 많이 나오면 뭐 알아서 사셔도 되고, 일단 선생님은 내가 사서 스캔을 떼든 뭐 내가 구하든 해서 프린트는 해줄 테니까. 그래서 2월 달에는 수능 특강을 풀겠습니다. 시작해야죠. 2번은 풀어야 되니까. 한 번 풀고 나중에 한 번 더 푸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산모라든가 육모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389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y는 로고 2의 x의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 A1에서 y축의 평행 직선을 그어서 y는 x랑 만나는 점을 B1이라고 하고요. B1에서 x축의 평행 직선을 그어서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A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프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맨 처음에는 지금 A1이라는 점이 이쪽에 있어요. 이쯤에 여기가 A1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점을 타고 만나.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A2. 그래서 얘가 또 올라갔다가 이 점을 또 타고 만나. 이렇게. 그럼 여기가 A3. 이렇게 되고요. 얘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가 타고 이렇게 만나. 여기가 A4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XF A, 여기가 B, 여기가 C고, 여기가 D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 모양의 넓이를 fx, 즉 2x제곱을 이용해서 a, b로 나타낸 것과 같은 것은 그러니까 답을 거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요거 요 넓이를 거기 보기에서 똑같은 녀석을 하나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좌표를 찍어보죠. 좌표를 찍어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a야, 여기도 a죠. 그럼 여기가 b겠지. 똑같이 b 이렇게 되고 똑같이 여기가 c가 됩니다. 그러면 뭐 좌표를 보시면 여기는 B, A죠. 여기는 C, B고요. 이렇게. 여기는 D, C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Y는 로그 2X. 그러면 집어넣어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길이는 D 빼기 C죠. 이렇게. 그리고 요 길이가 B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D란 말이에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죠. 결국에 2분의 1에 B랑 D를 더하고 거기다가 D 빼기 C를 한 거예요. 이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 fx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뭐예요? fx는 2x제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녀석이 뭐야? 역함수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런 얘기잖아. 잘 봐. 저기 좌표가 있는 게 뭐냐면 로그 2에 b를 넣었더니 여기 a야. 그 다음에 로그 2에 c를 넣었더니 여기 b야. 로그 2에 d를 넣었더니 얘가 c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b가 2의 a제곱이 b야. 그럼 이게 fa고요. 2의 b제곱이 c야. 그리고 이게 fb고요. 그 다음에 2의 c제곱이 d야. 요게 fc란 얘기가 돼요. 괜찮으세요? 근데 거기 더하기랑 빼기가 있거든요. 뭐 찾기 나름인데 일단은 1번, 2번 중에 하나겠죠. 근데 b 더하기 d가 있어요. b 더하기 d. f의 a 더하기 fc가 필요한데 그게 없거든요. 대신에 d 빼기 c가 있죠. d 빼기 c면 요 d 빼기 c. 여기서 d 빼기 c면 요게 fb 빼기 fc라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잠깐만. 뭐야? a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하나지? 빼기가? FA 빼기 C. 뭐 잘못됐는데? A, B. 맞는데. C 내면은 B. 빼기 C면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읽고 싶은 뭐냐면 이거죠? 근데 지금 빼기가 없어서 B 더하기 D를 바꾸면 되겠네요. B 더하기 D도 B 더하기 D. 아, 그치. 내가 잘못 썼지. 이거 잘못 쓴 거네. 이게 C죠? 미안해요. 이게 선생님 이거 잘못.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B가 이거니까 FA 더하기 F.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찾았어요. 이걸 먼저 찾았죠. 여기 보시면 1번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쓴 거냐면요. 여기 C 자리에다가 얘를 한 번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C에다가 한 번 더 넣었으니까 이게 F 합성 F의 B가 되고요. 이렇게. B도요. B에다가 이걸 하나 더 넣어서 빼기 F 합성 F의 A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찾으시고 이걸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1번이죠. C를 D로 잘못 써놔가지고. 자, 409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닌데? 411번 볼게요. 그렇게 여기가 앞에는 엄청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블랙을 빨리 준비해야겠다. y는 10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k만큼 그 다음에 로그 10의 x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그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났다. 역함수죠. 무슨 얘기냐면 y는 하고 10의 x축으로 k만큼 이게 x-k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10의 x를 뭐라고요?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더하기 k. 얘네들이 역함수죠. 역함수죠. 그랬더니 두 점에서 만났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밑이 일단 1보다 크잖아. 이런 얘기죠. 자, 역함수는 계속 나옵니다. 제가 k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지나가. 요게 이 녀석. 요게 그럼 반대편에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y는 10의 x-k제곱. 얘가 y는 로그 10의 x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 알파, 알파. 여기는 베타, 베타가 되겠죠.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래요. 여기 루트 2에. 그럼 얘네들 차이는 거리는 1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 플러스 1인 거야.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집어넣으면 이게 좀 어렵겠구나. 여기다가 계산하는 것보단 여기가 나을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는 로그 10의 알파에다가 플러스 k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타가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알파 플러스 1도 로그 10에다가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1을 해요. 거의 k를 한 거랑 같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얘를 빼세요. 빼버려요. 이렇게. 얘에서 예를 들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로그 10에 이게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k도 사라지고 알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이 1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9분의 1이 돼요. 베타는 9분의 12이 되고요. 이렇게. 뭐 구하는 거냐? K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K 값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에다 넣읍시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9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9분의 1은 로그 10에 9분의 1 플러스 K 따라서 K는 9분의 1 빼기 더하기를 쓰면 되겠다. 더하기 로그 10에 로그 10의 9가 뭔지는 알죠? 답이 1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풀었는데? 이 뒤에 방부정식도 있는데 안 좋구만. 잠깐만요. 블랙 좀 복사해 볼게요. 자, 몇 가지만 포인트 잡아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풀고서 질문을 받을게요. 자, 일단은 지수에서는,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저번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긴 한데, 볼까요? A가 실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n 제곱근의 뜻은 뭡니까? 뭐죠?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요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실수 체계에서 가장 큰 체계는 뭐냐면 복소수예요. 맞아요. 복소수에서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복소수 내에서는 저건 무조건 n개의 근이 나옵니다. 다 구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실근입니다. 실근이 몇 개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부분의 그 문제를 이루고 있는 건 저 녀석입니다. 실근이 몇 개야? 아니면은 n제곱근에 대한 계산 이런 거. 지수의 확장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기본형으로는 그냥 대부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풀어보고서 안 되면 얘기를 합시다. 자, 요거의 실근의 개수는 1번. 만약에 n이 짝수라고 하죠. 짝수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A가 양수면 몇 개? 2개. A가 0이면 하나. A가 0보다 작으면 없죠. 2개 하나 기억하고 계시죠? 맞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X에 만약에 4제곱을 할 거예요. 얘가 16이야. 그럼 근이 뿔마 2 또는 뿔마 2의 i가 나와요. 요것만 실근이죠,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x에 10제곱을 했는데 0이에요. 그럼 0이 10개 나오지만 일단 근은 1개죠. 그래서 일단 하나, 0. 이렇게. 그 다음에 x에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뿔마 i가 나오니까 여기 없죠.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만약에 n이 홀이에요. 그러면 a가 뭐든 상관없이 0보다 크던 0이던 0보다 작던 하나 따라한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n이 홀이면 막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1개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를 확장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것까지는 만약에 a의 n제곱이야 라고 하면 이 n이 자연수였어요. 그리고 지수 법칙도 자연수 안에서만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만약에 지수가 정수가 된다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정의 되는 건 a의 0제곱은 1이야.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죠. 무슨 조건이 들어가냐면 a는 0이 되면 안 돼. 이런 조건이 들어가죠. 분모에 0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지수 법칙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조건이 이겁니다. A랑 B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M하고 N이 뭐요? 네, 정수. 이게 결정이 되죠. 1번 뭐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2번 A의 M의 전체 N제곱은 곱한다. 지금 여기 MN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정수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들어가고 0도 들어가고. 세 번째, A, B의 n제곱은 각각의 n제곱과 같다. 이렇게. 네 번째가 뭐였나요? 나눗셈이었는데, 이거였는데, 원래 여기서는 따로따로 했었죠. 분모로 내려와. n이 크면. 앞에 크면 그냥 나눠. 뺄 거야. 같으면 1이야. 이렇게 했지만,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렇게 빼버리겠다는 얘기죠. 빼버린다. 마이너스가 가능해졌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지수가 유리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의되는 건 이런 겁니다. A의 n분의 m제곱은 이게 n제곱분의 A의 m이야. 이렇게 정의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가 위수가 0보다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법칙을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 뭐가 바뀐다는 거죠? 네, 이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조건. 이런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는 걸 지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바뀌냐면 네, 미수가 둘 다 0보다 큰 실수여야 되고요. m하고 n이 뭐가 된다? 네, 유리수가 된다. 네, 근데 뭐 되게 뻔하긴 해요. 만약에 우리가 2의 3분의 1제곱이야 라고 하면 이거를 세제곱하면 뭐죠? 곱해서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세제곱해서 2가 됐으니까 2의 3분의 1제곱을 세제곱분의 2로 계산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걸 다 배우고 나서부터는 그냥 우리는 지수 계산이랑 이런 것들을 다 뭘래요? 네. 유리수,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시켜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지수가 실수입니다. 여기도 이제 A가 0보다 크다가 따라왔죠. 그래서 여기 정의되는 건 없고 여기가 바뀌는 것 뿐입니다. 여기 똑같고 M하고 N이 실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6이요. 여기는 왜 0보다 클까? 자, 이제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 4제곱분의 마이너스 2 4제곱이 있습니다. 얘를 지수로 쓰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에 4분의 1제곱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수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내가 알기론 이게 4제곱분의 16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2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가서 2가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여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되실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뭐냐면 지수가 됐을 때 계산을 되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더 해야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저런 걸로 막 되게 힘들어 한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따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이겁니다. 요거는 뭐 성질이랑 다 알 테니까. 그리고 이제 상용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용로그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뒤에, 뭐, 선생님 지금 한번 훑어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부터 상용로그 문제들은 그냥 기본 형식, 그러니까, 계산만 할 줄 알면 된다?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상용로그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상용로그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냥 X값을 구하는 거, 로그를 계산해서, 이런 활용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용로그의 정서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자 봐요. 만약에 우리가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놓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모의고사에서 잘 쓰지 않아요. 저거 이제 거의 빼자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놓고 모의고사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들 잘 하니까. 정수는 뭐였죠? x를 자릿수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는 네, 배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더하면 1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내신 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들어요. 자, 이제 표현 방법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알파라는 게 로그 x 빼기 n이라고 둬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니까. 그죠? 이렇게 많이 쓰죠. 정수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로그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x가 10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n 플러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자릿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괜찮을까요? 저런 연습은 해놓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걸로 어떤 숫자를 계산한다거나 하는 건 맞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잘 봐요.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신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로그 2의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얘가 정수고 얘가 소수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이 10이 아니에요. 밑이 10이 아니라고. 여기는 가우스를 썼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우스. 이렇게. 여기서 가우스 썼죠. 여기도 가우스를 쓸 수 있긴 한데 범위가 달라요. 써볼게요, 선생님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자릿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똑같이 로그 2의 x 빼기 n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우리는 로그 2의 x가 n보다 크거나 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가 똑같은데 x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사이에 있으면 n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용모구에 있었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어떤 위치 10이 아닌 다른 로그에다 집어넣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져서 문제를 푸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모의고사는 요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용모구는 어디 많이 쓰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요? 계산하는 거. x값 구하는 거. 활용 문제. 이런 거에 많이 나오지.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이런 형식으로 빠져버립니다. 여기가. 아니면 상용모구에다가 가우스 씌거나 이런 것도 요새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가실까요? 자, 지수 함수가 있습니다. y는 a의 x제곱이에요.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닙니다. 돼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죠. 봐봐. a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원점, 여기 1이면 요형과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a가 만약에 1보다 큰 경우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문제를 풀어오긴 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은 케이스에서는 그래프가 내려오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성질을 보면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근데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y와 y는 0보다 큰 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0,1을 지나고 1,a라는 점을 지납니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디 방부등식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계속관계할 때요. 위치 1보다 작을 땐 다르다. 얘네 둘이 뭐야? 얘네 둘이 무슨 관계예요? y축 대칭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4번 점근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x축이죠. 다시 얘기하면 y는 0이죠. 선생님이 세트로 요거랑 이렇게 같이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로그 함수까지 하고서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자, 역함수를 만들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할 때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것들이 따뜻하니까 자꾸 자네. 잠깐 춤 다시 얘기해요. 자, 역함수를 만들 때는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갈까요? 여기는 특히나 역함수의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이나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이런 거.
본인들이 아직 그 프린트 부분 안 푼데. 여기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y는 fx가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 만들어줘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1대1 대응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해요? x는 하고 y에 관한 식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가 x랑 y랑 트레이드를 합니다. y는 하고 g에면 이게 역함수의 x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바뀝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지만 여기를 경계로 여기는 같은 함수, 얘는 다른 함수입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함수가 달라요. 하지만 그 두 함수의 관계가 역함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나중에라도 뭐 미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적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줄 때, 역함수에 대한 문제를 줄 때 어떤 걸 많이 주냐면 여기서 풀 거야, 여기서 풀 거야 되게 많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상태에서 풀고 이걸 안 바꾼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x는 하고 f 역함수에 y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얘랑 얘랑 같은 식이에요. 식의 표현만 다를 뿐이고 여기는 x는 하고 f에 y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같은 식이에요. 하지만 얘네는 다른 식이란 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 거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 거냐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걸 매번 헷갈려요, 우리가 풀 때마다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저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함수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 안에서 풀 거야, 이 안에서 풀 거야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저건 나중에 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인 y는 a의 x제곱을 가져와서 x는 하고 로그 a의 y로 바꿉니다. 봐봐요. 여기 같은 식이죠. 근데 얘를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죠. y는 로그 a의 x가 되죠. 그럼 얘가 역함수가 되는. 자, 저기 있는 조건인 a가 0보다 크다와 a가 1이 아니다라는 걸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저렇게 나눠지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웃긴 건 잘 보세요. 내가 이걸 왜 같이 하냐면 여기 정의역이 뭐예요? 역함수가 되면 x랑 y랑 트레이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의역이랑 공역, 즉 치역이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실수고 치역이면 여기는 정의역이 x가 x는 0보다 큰 실수가 되고요. 이렇게. 치역이 뭐가 되냐면 계속 올라가서 계속 내려가니까 얘가 실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y는 x-에서 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y는 x가 있으면 그거의 역함수인 로그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그래서 역함수에서 이런 게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fa가 0이야, f가 b야. 그럼 같은 뜻에서 f 역함수에다가 b를 넣으면 a가 나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걸로 역함수 계산도 많이 합니다.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0,1을 지나고 1,a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는 1,0을 지나고 a,1을 지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 자, a가 1보다 크고 이렇게 됐을 때 역시 얘도 증가고요. 얘도 감소해요. 잘 봐. 얘네들이 y축대칭이었죠. 여긴 x축대칭입니다. 근데 이건 식을 보고서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y는 만약에 a분의 1의 x다 라고 하면 얘가 a의 마이너스 x잖아요. 봐봐. 얘가 얘로 바뀌었죠. 그러면 보통 y축대칭이에요. x부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얘도요. 만약에 여기가 이쪽이 로그 a분의 1의 x다 라고 한다면 y는 요게 마이너스 1제곱이 밑으로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부호가 바뀐다는 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x대칭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트로 같이 외우세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네 번째 뭐예요? 점근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점근선은 뭐예요? y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x는 0이죠. 역시 세트로 같이 외우는데 그렇죠? 바뀌었죠? 그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가셔야 돼요. 한꺼번에. 그래야 우리가 지금 문제집에서 풀고 있는 그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그 성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세요. 평행이동이라는 걸 할 건데 여기까지 하고 좀 풀어볼게요. 평행이동을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y는 a의 x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줄게. y는 2의 x제곱이 있어. 얘를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지 안 겹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이런 건 할 줄 알죠? y는 2에 x-3 플러스 1 이 정도야 뭐 다 되잖아요. 괜찮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정신 차려. 이거 돼.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얘는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밑이 바뀌잖아요. 밑이 바뀌면 모양이 바뀌어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2분의 1에 4의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된다. 얘는 안 돼. 하나만 더 물어볼게. y는 3의 2의 x제곱 얘는 돼요? 아니 3학년들이 이제 아직도 저걸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되지. 돼, 안 돼? 되죠? 네. 2에 x 더하기 로그 2의 3 플러스 1 형태가 되는 거 된다고.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숫자가 뭐가 붙느냐 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로그는 이런 걸 물어볼게요. 봐요. y는 로그 2의 x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y는 2의 로그 2의 x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은 같아요?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거 F 던지겠잖아요. 지수에서. 아니 로그에서. 그렇죠? 근데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래프 따지면 달라요. 함수가. 왜? 여긴 정의역이 이거야. 근데 x가 0만 아니면 된다고. 즉 여긴 x의 음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랑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달라요, 둘이.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잘 봐, 얘들아. 만약에 식의 문제에 a에 x-m에 플러스 n이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 주고요. 걔랑 뭐 로그 밑이 a일 때 x-n에 플러스 m이 있대요. 이렇게 두 개를 줘요. 그럼 얘네들은 역함수예요? 저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봐봐. 반대로 가는 거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m이면 여기가 플러스 m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n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n이 되는 이렇게 되는 바꿀 줄 알아야 돼. 봐봐. 해줄게.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a에 x-n제곱이 y-n이에요. 그러면 x-m이라는 애가 로그 밑이 a일 때 y-n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x는 로그 a에 y-n의 플러스 m 형태가 됩니다. 얘를 바꾸시면 y는 로그 a에 x-n의 플러스 m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제 이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서로 역함수라는 걸 알아먹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문제 이렇게 줘. 2에 x-1에 플러스 3이 있어. 그리고 y는 로그 2에 x-3에 플러스 1이 있어. 이 두 그래프가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이 라고 하면 서로 역함수니까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에게?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저런 걸 한 번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서 최대 최소도 구하고 방분형식 푸는 형태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서는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울 건 별로 없어요. 계산이 뭐 배수 비교랑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진짜 사용로그 문제가 하얘 없네. 하얘 없네. 네, 거의 대부분 그래프 문제랑 방분형식 형태 문제라서 앞에는 쉽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까지의 유제와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실래요? 풀어보고서 질문을 받도록 하죠. 해보세요. 조금 풀어보시죠. 자, 31페이지 1번을 보시면 1번 유형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했었던 그 거듭 제곱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뭘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뭐라고 되냐면 n에 n-4의 뭐요? 4제곱, 세제곱분이군요. 세제곱분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개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지요? 그때 n의 n-의 4제곱분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이번에는 이거에 n-4 똑같죠? 이번에는 4제곱분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개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야 fn이 gn보다 큰 건 n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말뜻을 이해하셨나요? 얘는 말뜻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봐봐, 여기는 어떤 걸 세제곱을 했어. 근데 n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긴 fn이 뭐예요? 무조건 1이에요. 맞아요. 왜? 홀수잖아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네. n제곱분에서 n이 홀수면. 근데 여기는 4제곱을 했어요. 그 다음에 n에 n-4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긴 이렇게 되죠. g의 n은, 잘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양수면, 즉 n의 n-4가 양수면 2개예요. 그 다음에 n의 n-4가 0이면 1개고 n의 n-4가 0보다 작으면 없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렇죠? 근데 얘가 더 커야 되니까 답이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저번에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 혹시 앞에 부분을 푼 사람들은 좀 비슷한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여기 좋은 문제가 많아요. 요거는 네,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요것도 좀 어렵거든요. 2번. 되게 옛날 거야 이거. 이거 보세요. 네, 여긴 뭐. 이건 이제 한 번은 설명을 해, 이것도 아마 거기 문제집에 있었을 텐데.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m을 a, b라고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2의 a제곱이 b분의 m이 되게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a랑 b가 자연수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m을 결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이 어떻게 보면 얘가 될 수 있어요. A4가 1하고 2, 2하고 1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 m이 2의 a제곱 곱하기 b인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m이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럼 4는 이게 쓸 수 있죠. 2의 1제곱에 곱하기 2라고 써도 돼요. 괜찮아요? 또는 2의 제곱에 곱하기 1이라고 써야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니까 여기는 1,2가 맞고 여기는 2,1이 맞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을. 그러니까 표현 형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니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럼 m이 2의 k제곱 형태, 즉 거듭제곱 형태로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k개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m이 2의 k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까요? 하나씩 늘려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야 2의 1제곱 곱하기 2의 k 마이너스. 그럼 요거는 1,2의 k-1인 거죠. 여기가 b자리고, 자, 요게 a 곱하기 b 형식으로 간다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2의, 이거 못 써야지. 제곱이면 2의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2,2의 k-2제곱, 이렇게. 하나 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k-3이니까
3,2의 k-3이 되는 거죠. 그러죠. 어디까지 가능해요? 2의 k제곱하고 곱하기 1까지. 그래서 여기가 k,1까지 가능하죠. 이거 여기 점점. 몇 개예요? 1부터 2, 3, k까지니까 k까지가 맞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형태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풀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디귿. 가장 어려운 게 디귿이겠죠. 보세요. 개수를 셀 거야. A, M의 개수를 했는데 한 개가 나왔어요. 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는 23개냐라고 물었습니다. 돼요? 근데 이게 한 개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한 개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가 1밖에 없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1,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M이라는 애가 2의 1, P인데 요게 홀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잖아. 그래야 여기서 2를 하나도 안 주니까 여기가 1, P라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짝수가 하나 있으면 앞으로 하나 던져주고 자기가 반으로 나눠버리면 두 번째 게 생겨버리잖아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K가 1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홀수도 안 되는 거야. K가 1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몇 개예요? 2M이.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2의 배수인데 4의 배수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왜? 뭐가 문제야? 아니면, 그냥 세보자. 그냥. 몇 자리 수라고? 두 자리 자연수야. 두 자리 자연수자면, 봐봐. 내가 그냥 어떤 2P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짝수야. 두 자리 자연수야. 몇 개 있어? 예.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두 자리 자연수야. 그러면 10부터죠. 10, 12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98까지 있겠죠. 이렇게. 맞죠? 그럼 P가 뭐야? 5, 6, 7 해서 이렇게 돼요? 그렇지. 이 생각을 해야지. 홀수잖아. 지금 여기에 짝수가 들어가면 안 되나, P에. 그치? 그럼 이렇게 가야지. 여기도 12가 안 들어가. 14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무슨 얘기냐면, 5, 7, 9. 이렇게 가셔야지.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럼 몇 개야? 네, 23개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일반항을 찾아, 수열로. 의자야, 이씨 커지는 걸로. 이렇게 세는 겁니다. 아니면 뭐 다 노가다 셋이든지 뭐.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고요. 뭐 3번은 안 풀겠습니다. 3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양의 약수의 개수 저번에 했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죠. 43페이지. 지수 그래프의 활용. 네, 그래프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들을 풀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4번을 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데다가 직선이 하나 지나가요. 자, y는 2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는 직선이 하나 있고 거기다가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3제곱의 플러스 1과 y는 3분의 2제곱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3분의 8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PQ가 루트 5예요. 두 점을 만나는데 그 길이가 PQ가 루트 5예요. 근데 잘 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P랑 Q야. 그래서 위에 게, 요게 이거죠? 좀 덜 가야 되니까, 여기다 적자. 여기가 Y는 3분의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되죠. 맞나?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PQ가 요 길이가 얘들아, 루트 5야. 근데 뭘 확인하냐면, 예전에도 내가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길이가 2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루트 5 나오려면, 몇 칸을 가야 되냐면, 봐봐. 한 칸, 두 칸을 가면 딱 맞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딱 맞다고. 이렇게. 그럼 루트 5잖아.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어떤 점을 잡았어. A라고, 만약에. 여기다가 뭘 하면 되지? A 플러스 1을 넣어. 그럼 걔네 차이가 얼마라고? 2라고. 이 얘기잖아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K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 요? 무슨 얘기지? 자, 그럼 요 P라는 점은 여기 있는 거니까 3분의 2에 A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거 값이랑 그 다음에 저기다가 A 플러스 1을 넣어. 3분의 2에 A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8을 한 값이랑 얼마 차이가 난다고?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다시. 요게 여기 좌표야. 요 좌표가 요거고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돼요? 요거 풀어봅시다. 자, 얘가 이제 넘어오면 3분의 2에 A 플러스 3 빼기 3분의 2에 A 플러스 2가 되고요. 3이 넘어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게. 근데 마이너스 3분이 나올 수 있어. 잘 봐. 여기를 내가 3분의 2에 A 플러스 2로 묶잖아? 여기 앞에 3분의 2가 나오고 빼기 1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에 A 플러스 2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가 뭐야? A가 마이너스 2여야 돼. 돼요? 그럼 여기다 넣어. 마이너스 1을 다시. 여기다 넣어. 그럼 P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3분의 2에다가 더하기 3이 돼서 3분의 11이 되죠. 3분의 11이 되는 거야. 얘가 어디를 지나가? 여기를 지나가. EX 플러스 K에. 대입하면 바로 나와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형태로 푸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요게, 요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루트보다 기울기가 2야? 1하고 2. 이런 식으로. 저 비율을 찾는 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평행이동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로그하면서의 그래프 활용으로 갈까요? 47페이지. 그러니까 저런 걸 풀려면 어차피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자,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원래 워낙 유명한 애잖아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2가 두 곡선 얘네랑 만나는 서로 다른 주점을 A, B라고 하고 y는 K를 잘랐을 때 K가 2보다 큰 거요.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을 때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CD를 만나는 점을 2라고 하면 2는 CD를 1대1로 내분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보자. 잘 그려야 되는데. 2. 그래서 1대 2대 분점이니까 자, 얘가 y는 k. 왜요? 자, 얘가 y는 로그 2의 4x인데
이거 다시 얘기하면 로그 2x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위로 두 칸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로그 2의 x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는 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인데 여기서 d와 평행한 이렇게 자르는 애를 이렇게 하나 그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대2라고. 요 2라는 점이 CD를 1대2로 내분한다. 그럴 때에 요 사각형 넓이 있죠. 요 사각형의 넓이가 S면 ABCD 맞죠? 요 사각형의 넓이가 S라면 네, 12S를 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요 그래프예요. 여기가 얼마일까? 여기가 1일 겁니다. 1. 요 A라는 점. 1을 넣으면 2가 나옵니다.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1. 그럼 여기는 뭐야? B는. 뭐 넣어야 2 나와? 여기 4예요. 여기 4. 여기 1. 여기 4. 괜찮아? 이해했어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얘들아, 로그가 이렇게 되면 여기 값 여기 어떻게 설정해요? 이렇게 어떻게 설정해요? 생각해봐. 얘가 K가 나오는데, 얘가 K가 나오는데. 그러면 4X가 K의, 2의 K제곱이에요. 맞죠? 다시 얘기하면 X가 2의 K-2제곱. 여기가 K-2야. 여기가 K래. 그럼 여기가, 잘못 썼네. 여기가 2의 K-2제곱이고, 여기가 2의 K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X값을 구한 거 선생님이 좌표를 잡아서. 여기가 K래. 여기가 K래. 얘가 K래. 얘가 K래. 이거 구한 거야. 얘가 K래. 구한 거야. 이렇게. 그럼 요 길이를 결정할 때 1대2면,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푸니, 이거? 얘에서 얘를 뺀 거에다가 2배 하면 얘에서 얘를 뺀 게 되는 거야. 2배에 4-2의 K-2제곱이 그냥 2의 K제곱 빼기 4가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길이로 가는 거니까. 8 -2의 K-1이 2의 K제곱 빼기 4. 내가 이쪽으로 넘어갈까?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1이 넘어가면 10. 여기 2의 K제곱을 묶으면 하나로 작은 걸로 묶어야지. 작은 걸로 묶으면 2 더하기 1 얘가 3 곱하기 4. 2의 K-1제곱이 4. 따라서 K가 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실?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죠? 높이는 1일 거고, 밑변의 길이 높이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로 이건데, 이건 쉬워요, 얘는. 6번은 쉽고, 그 다음부터는 방부동식이라서 할만할 겁니다. 자, 지금 풀어보세요. 거기 앞에 선생님이 한 유형에 뒤에 1-부터 쭉 푸시고, 요것도 다 숙제. 맞나?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요거 숙제, 그 다음에 지수로 함수, 그래프 뒤쪽 남은 거 숙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